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화사합니다. 네, 저 때문일까요? 네, 오늘 네, 송현 씨 옷차림도 네. 굉장히 화사하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더욱더 마음의 평안을 찾고 돌아온 허송현 클라라입니다. 오늘 주제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오늘 어떤 의상을 입어야 되지? 하다가 오늘의 주제가 내 안의 가드닝이더라고요. 이 앞에 보면은 이 식물과 함께 오늘의 초대 손님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진혜영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네. 또 과장님 본인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저희는 국립수목원, 저는 네. 국립수목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국립수목원에는 연구도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전시도 하고 또 네. 해설해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광릉에 있는 네네. 수목원이죠?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이고요. 네. 아마도 그러니까 보통 광릉수목원으로 많이 알고 네.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정식 명칭은 국립수목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시원이라고 보여지는 공간들, 식물이 잘 심겨진 공간들을 만들고 가꾸고 그리고 그것도 연구와 연결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 수목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경, 원예, 생물학과, 그다음에 산림자원학과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조경을 전공하고 또 식물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생육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목원에 가면 네.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 직원들만 들어가는 구역이 네네. 있죠. 아, 그 진짜요? 안에서 그런 연구를 하시고 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일부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네. 곳들이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식물들을 증식해서 관리하는 곳들은 희귀 특산 식물들도 있고 귀한 식물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곳들은 일반 분들이 못 들어가시고요. 네. 또 이제 저희는 이런 연구를 하지만 정말 또 중요한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들의 이름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하고 네. 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거기다가 곤충 연구도 네.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내 안의 가드닝인데 우리가 큰 주제는 사실 치유거든요. 네네. 가드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 뭐죠? 가드는 아실 거예요. 네. 가드는 정원. 네. 근데 가드닝은 ing가 붙어서 활동이 들어가는 거죠. 뭔가 일어나고 하는 활동.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그리고 정원에서 일어나는 그 정원을 돌보는 모든 것들을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네. 식물을 가꾸는 것도 가드닝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식물을 심을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도 가드닝이 될 수 있고 네. 단지 그러니까 큰 공간, 식물원, 수목원, 공원이 아니라 집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작은 공간에 화분에 만드는 것도 가든이자 가드닝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또 옥상이나 베란다에 스티로폴 네네.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가드닝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채소를 가꾸고 하는 네. 것도 네. 저희가 텃밭 정원, 네. 부엌 옆에 작은 것도 키친 정원 해가지고 아하. 이렇게 수확해서 쓰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정원들을 관리하는 활동을 가드닝이라고 할 수 있죠. 정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네. 걸 하는 게 가드닝이다. 네. 최근 들어서 제 주변에서도 친구가 이제 신혼부부인데 텃밭을 가꾸고 네. 안 하던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반려식물을 갑자기 양재 꽃시장에 가서 하던지 아니면은 요즘에 보면은 인별그램에 네. 도매를 직접 해서 네네. 반려식물도 데려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갑자기 가드닝이 핫해진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정원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시간 있고 돈 있고 땅 있는 사람들이 네.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순천에서 국제정원 박람회가 한 번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 정원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산림청에서 법이 제정이 됐고요. 네. 법이 만들어지니까 제도권에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크고 작은 정원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정말 풀뿌리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식물을 관리하는 요령도 많이 정확해지고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키우다 보면 보람된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코로나가 더 이 윤활유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식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요즘 이렇게 길거리 걷다 보면 우리가 공공화단이라고 하잖아요. 관공서 앞이나 뭐 시청 앞이나. 저는 이제 남산에 자주 가는데 남산에도 이제 화단들이 있고 또 명동성당 앞에도 입구에도 네. 이제 화단이 있죠. 꽃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거를 이렇게 예쁘게 심어놓나 이런 네. 것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공공화단 같은 경우에는 누가 기획을 하고 뭐 어떤 규칙을 갖고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나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심고 가꾸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요. 그냥 막 심는 건 아니고요. 계절이나 그다음에 꽃에 꽃이 펴 있는 화기 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네. 배치를 하는 것이고 이제 땅에 심는 것도 있고 화분에 심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대부분 땅에 심는 것들은 실제로 겨울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심는데 네. 화분에 심는 것들은 이제 월동이 안 되니까 네. 심고 들여놓고 아. 바꾸고 할 수 네. 있게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사실 화분을 키우기는 하지만은 제가 뭐 이렇게 화단을 꾸며본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엄두가 나지는 않는데 그게 좀 뭐 어떤 거 뭐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나 좀 기초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아, 같은데. 네. 오늘 아주 좋은 네. 시간이 되실 것 네. 같고요. 저 너무 떨려하면서 왔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 반려식물이라고 요즘 표현을 네, 쓰잖아요. 맞아요. 식물도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네. 자랄 때는 같이 기쁘고 또 얘들 좀 시들시들해서 아파 보이면 마음이 아프고 네,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식물의 특징 내지는 생육 어떤 정보만 제대로 알면 네. 어렵지 않게 심고 가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제가 팁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물 파는 데 가면은 네네.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여기 있는 흙을 그대로 그냥 화분 큰 데에다가 조금 흙을 더 사서 이렇게 심으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식물들을 이렇게 보시면 네. 어떤 것들은 이파리가 넓은 것도 있고 위로 자라는 것도 네. 있고 그리고 구멍이 난 것도 있고 밑으로 처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식물의 모양도 조금 다르고요. 네. 식물이 좋아하는 물의 양도 다르고 토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알고 진행하시면 좋고요. 실제로 원예 시장에서 사올 때는 어떻게 보면 일회용기 화분이에요. 네. 네. 거기에 얘가 자랄 수 있는 만큼만 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큰 화분으로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옮길 때 팁은 어떤 토양을 쓸 거냐. 그리고 토양을 하나만 쓸 거냐, 여러 개를 쓸 거냐. 그리고 하나를 심지 않고 여러 개를 같이 심을 때는 네. 어떤 조합으로 심는 게 좋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네.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바로 그냥 심으면 흙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아하. 그래서 네. 뿌리 크기를 보시고 흙을 조금 더 구입을 하셔서 심는데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럼 요 아파트 앞에 화단에서 흙 좀 퍼다 그러니까요. 아무 흙이나 다 퍼다가.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셔요. 네. 근데 흙이 실제로 그걸 퍼가지고 실내에 왔을 때 보면 네. 그 안에는 병충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곰팡이를 일으키는 네. 병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내에서 따뜻한 공간에 있으면 실제로 이제 식물을 죽이고 또 막 밖으로 나오거나 뭐 오염을 그러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독이 된 토양을 쓰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이 토양들은 이미 원예상토의 형태로 많이 팝니다. 배합토의 형태로. 네. 그래서 그것들을 사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제 거기에서 팁이 하나 더 드린다면 그 배양토를 써도 되지만 네. 일부 물이 잘 빠져줘야 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굵은 토양을 사서 섞어서 쓰시면 뭐 마사토 같은. 네, 그렇죠. 거죠? 마사도 이제 큰 거, 작은 거 아, 지름이 다 그것도 종류가 달라서 있고. 이제 네. 그런 네. 것들을 같이 섞어서 쓰면 훨씬 잘 자랄 수 있고요. 음. 또 이제 난 네. 좋아하시는 분들 네,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난 같은 경우는 이런 흙보다는 바크라 그래서 나무 껍데기 그리고 우리가 제주 화산송이 같이 화산암 이렇게 구멍 조금 거친, 떨리는 네. 네. 그런 것들을 배양토랑 같이 섞어서 써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특징별로 흙을 꼭 고르셔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시들어서 네. 이제 화분에 흙만 남은 그 흙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내가 당장 분갈이를 하고 싶은데 흙을 사올 수 없다. 네. 그러면 일단은 화분에 있는 흙에서 식물체를 털어내시고요. 네. 그 흙을 임시방편 음. 그 렌즈에 이렇게 어. 돌려서 살균하는 아. 법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네. 이제 그건 임시방편인 거고요. 네. 실제로 사서 흥중된 토양을 쓰시는 쓰는 게 게 좋다.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시기엔 좋은 오. 거죠. 그러면 이제 흙을 팔 때 어떤 흙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일단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잎이 이렇게 넓은 네. 열대 식물들은 네. 가서 배합토 배합토 달라고 하시면 네. 되고요. 거기에 마사토를 같이 섞어서. 섞어주시면 그 좋고. 붉은 알갱이 마사토. 네. 근데 마사를 그냥 쓰지 마시고 네. 마사에도 사실은 이렇게 진흙이 묻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 한번 샤워를 시키셔서 아. 쓰시는 게 나중에 이제 물을 저희가 계속 주잖아요. 화분에 섞어서 흙을 넣어도 물을 주면 그 진흙 같은 작은 알갱이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서 숨구멍 공극이라고 수가 하죠. 있다. 그걸 막아버립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아하. 해줘야 되니까 한번 물로 씻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잎이 넓은 거는 배합토고 또 그럼 좀 잎이 작거나 저희가 이런 거. 그 선인장, 네. 다육식물 이거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저 많이 얘네들은 키워요. 물이 네. 쫙쫙 빠지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배합토를 쓰고 마사토를 쓰지만 거기에 조금 더 입자가 굵은 뭐 굵은. 저기 휴가석이나 화산석이나 입자가 굵은 토양을 쓰면 네. 됩니다. 네. 이렇게 식물이 물이랑 햇빛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들이었다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분갈이를 따로 배우러 다니시는 분도 아, 있는데 네네네네.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배우러 다니시는 건가 보다 생각하면서 아니 사실은 분갈이를 직업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몸살을 앓는다고 하던데 네. 애들이 트럭을 갖고 다니면서 분갈이 네. 해주시는데 분갈이도 굉장히 그 징후만 포착을 하면 간단합니다. 분갈이 해야 될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분갈이를 할 때쯤에는 봄에서 뭐 한참 자라야 될 때 얘가 뭐 비료도 주고 뭔가를 막 햇빛도 주고 물도 자주 줬는데 시들시들하다. 이거는 뭔가 뿌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분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갈이를 해달라는 신호고요. 그리고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이 금방금방 빠지거나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흙 없이 이렇게 네. 뿌리가 돌려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분갈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할 때 화분을 뒤집어 엎어서 살살살살 돌려서 빼고 보시면 흙 자체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 뿌리분보다 조금 큰 화분을 선택해서 밑에 배수층을 깔고 아까 말씀드린 배합토나 마사토를 섞어서 다시 분갈이를 해주시는데 보통 이제 분갈이도 타이밍, 그러니까 분갈이 자체를 하는 타이밍이 이른 봄에 새순이 올라오기 전, 그다음에 꽃이 피기 전. 3월, 2월, 2월 그렇죠. 말 3월 정도가 좋아하는 네. 타이밍이고요. 그렇게 하고 약간의 몸살을 하지만 바로 이게 적응을 하면 이제 꽃도 피고 새잎도 나고.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직접 화분에다가 좀 새로 산 식물을 옮겨 심는 그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식물들을 정말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것들이 실제로 원예 시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가고 인기가 있는 식물들입니다. 네, 너무 예뻐요. 네, 색깔도 다양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보시는 식물들이요 실내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약간의 뭐 빛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얘들의 원산지가 열대, 아열대. 네. 그러니까 정글에 그러니까 햇빛이 있고 습한 지역에 사는 것도 있고 네. 사막 같은 데서 햇빛을 쨍쨍 받으면서 아침 저녁 온도차가 있는 네.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섞어놨는데 두 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네. 와,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네. 자, 그 이제 흙이 이제 여러 종류가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화분에 이제 네. 식물을 심기 전에 흙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요 각각 네. 글라라 씨하고 저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화분을 옮겨 심을 건데 이 바닥에 지금 깔려 있는 게 이게 네. 화산재죠? 네, 화산석이고요. 네. 지금 이제 조금 다른 건 못 도와드리고 요것만 먼저 네.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깔아왔는데요. 네. 네. 식물을 저희가 이렇게 심을 때 그냥 흙만 넣어서 심으면 사실은 물 빠짐이나 또 보습력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수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굵은 그 토양 네, 물은 잘 빠질 것 같아요. 토양을 써서 배수층을 만들어줘서 이게 공급을 크게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산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나 있습니다. 네. 물은 잘 빠지는데 또 이 화산재의 특성상 또 보습의 효과, 네, 물기를 네, 네.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하단 마르지 않게 층을 좋습니다. 만들어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토양들을 배합해서 식물의 특성별로 배합해서 깔면서 식물을 자, 심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다양한 토양이 여기 있는데 어느 네. 것부터 깔아야 되는 건가요? 자, 일단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는 이 흙은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배합토. 예, 배합토와 이 굵은 마사토를 마사토.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것들이 가장 무난하게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네. 형태이고요. 베이직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물 빠짐이 조금 없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이 배합토만 쓰셔도 무방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 빠짐도 좋고 또 보수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마사와 배합토를 섞어서 같이 쓰는- 섞고. 네. 그럼 여기 있는 흙은 이것도 같은 마사인데요. 보시면 고양이 예. 화장실 같이 예. 생겼는데. 마사가 사실 모래 종류잖아요. 그렇죠. 크기가 여기서 보시는 마사는 저 굵은 굵은 마사고. 마사,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마사는 좀 작은 마사인데요. 작은 마사. 이것으로 다 심고 나서 맨 위에 이 마사를 덮어주면 아, 맨 위에 덮는. 데코레이션의 효과도 있고요. 물을 주면 얘가 또 이렇게 물을 한참 동안 날아가지 않게 덮고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네, 커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섞기 전의 상태인데요. 아. 이게 이제 배합토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게 펄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색 네. 가벼운 토양도 있고요. 여기 이제 유기물질이 함유된 그 토양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보는 흙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경량이기도 하면서 훈중이 됐기 때문에 병충해나 병균이 없는 상태의 배합토가 되겠습니다. 같이 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랑 섞으면 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굵기가 굵고. 굵고 작고의 차이인데 요거는 이제 다소 굵은 마사 종류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좀 보호막. 굵기가, 예. 그렇죠. 여기는 이거는 이끼? 예, 수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수태를 쓰는 것은 조금 특별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공중에 이렇게 있거나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네. 물을 이렇게 주면 얘가 머금고 토양에다 주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에다 줘서 계속 머금고 있으면서 마르면 또 주고 이런 식이고요. 이게 물 이끼예요. 네. 그러니까 이끼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공된 형태로 물만 부으면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 상태로 파는 게 아니라 마른 건초처럼 팝니다. 이렇게 블럭으로. 명태. 맞습니다. 먹태.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나무 조각. 네, 이건 바크라 그래가지고 나무 껍데기 종류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로 물도 머금고 있지만 나무의 그 뿌리가 붙어야 되는 난 종류들. 나. 네, 그런 식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쓰고요. 얘를 쓰거나 또 화산석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얘와 또 수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양 종류만 해도 사실은 5가지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네.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신부님은 평상시에 굉장히 이런 거 관심 많으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예의주시해서 보려고요.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니 제가 직접 화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서 물만 주는 거랬지 이렇게 흙을 다양하게 배합해 본 적은 거의 없어서. 오늘 한번 실습해 네, 한번 보시고 해보겠습니다. 채점 후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을 돌봐주시면 아, 될 것 네. 같습니다. 전 미리 말씀드릴게요. 백지 상태입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토양은 제가 섞어서 왔고요. 네. 앞에 있는 식물들을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종류별로 한번 이 화분에 심어 보시는데 네. 배수충만 만들어 왔기 때문에 흙을 일단 넣으셔야 되고요. 네. 저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꺼내서 이제 디자인을 하셔서 하셔야죠. 그러면 일단 쟤를 갖고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얘를 여기다가 좀 깔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채점하는 기준에 한번 그렇습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제 생각에는 얘 안에 있는 흙을 좀 보고 네. 그 다음에 얘의 성질을 파악한 다음에 심어도록. 아주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이 계십니다. 화분이 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흙을 좀 깔아줘야 네. 저는 흙을 먼저 같은데. 하느냐, 뿌리를 먼저 보느냐. 네. 그래서 좀 일단은 예뻐 보이는 거. 먼저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똑같은 게 돼 있어요. 네. 똑같은 게 있어요. 집에서 하나만 단일종으로 심을 때는 네. 토분을 많이 씁니다. 네. 네. 토분을 쓰는 이유는 흙을 화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식물한테도 좋고요.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물을 줬을 때 마르는 것이나 곰팡이나 염분이 꼈을 때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가시적이기 때문에 식물의 토양이나 물 주는 것들을 화분만 보고도 네.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높이를 생각해서 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럼 저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신부님께서도 확실히 식물을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눈빛이 좀 지난번이랑 더 달라요. 뭔가 더 매일 아침에 신분들한테 인사하는 게 굉장히 즐겁거든요. so 스윗하시네요. 네. 다 하시고 나시면 제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려동물이 3마리나 있는데 네네. 걔네들이랑 반려식물이랑 잘 지낼 수 있어요. 걔네는 산책할 때 아. 풀을 그렇게 물어뜯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식물들이 사실은 뭐 문제가 없는데요. 일부 식물에는 네. 즙이 나오거나 그리고 식물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내 식물 중에서도 뭐 디펜바키아 종류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려서 실제로 심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려동물이 있으면 특히 어린이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네. 선택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파가지고 흙을 다 일로 옮겨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가급적이면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요 토양 자체를 깨끗한 토양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토양은 좀 털어내시는 게 좋은데 다 털어내시면 안 되고요. 약간 탈탈탈 터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요게 뿌리가 닿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이렇게 눌러서 비틀면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아이스크림. 아 그렇죠. 오. 이렇게 네.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뿌리도 예쁘게 생겼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뿌리를 보시면 이 네. 상태로는 사실 조금만 털어서 쓰셔도 되고 이거 자체가 지금 배양토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뿌리를 꺼내고 보면 네. 짓물러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전정가위로 좀 잘라주시고 심어주시면 돼요. 근데 향도 뭔가 흙 냄새랑 식물 냄새랑 섞여서 좋아요. 실제로 이제 식물 중에는 향을 가진 식물들도 많고요. 네. 그 향이 식물한테는 자기 방어 본능 같은 거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톤치드도 네. 사실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줘서 네. 우리가 좋다고만 알고 있지만 식물한테는 안 좋구나.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아. 방어 기작으로 나오는 아. 그 화학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심으시다 보면 이렇게 분리되는. 분리해서 심으실 수 있는 네.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증식하는 개념으로 음. 따로 떨어뜨려서 심으셔도 되고요. 식물에도 얼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얼굴? 옆모습, 뭐 앞모습 이런 건가? 잘생긴 면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심어주시면 식물 사이에서도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단지 사람이 그걸 보고 평가해요. 사실은 식물이 죽은 상태는 안 죽으려고 기를 쓰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죽는 여러 가지 신호를 아마 미리 많이 보냈을 거예요. 물 달라, 햇빛 달라, 환기 좀 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우리가 잠깐 놓친 거죠. 그래서 그냥 연약해서 죽는 게 아니고 관심을 많이 요하다가 벌써 다 하셨어요? 네, 저는 다 했습니다. 우등생 오늘 우등생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많이 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얘네들에도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다육식물의 경우에 네네. 환기, 통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내에서 식물들 전부 다 빛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근데 사실은 식물들이 가장 죽는 가장 큰 어떤 그 문제? 네. 통풍, 환기의 문제가 굉장히 그래요?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통풍이 안 되고 환기가 안 되면 병충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공기 순환이 돼야 얘들이 잘 자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빛 같은 경우는 요즘 인공 조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는 이 열대 식물들은 빛은 반음지,
좋아하고 반음지죠. 이제 선인장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한 햇빛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창가에 가까이 붙여서 주시면 강한 햇빛을 받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열대 식물로 많이 쓰는 실내 식물들은 창가에서 안쪽으로 들어서 반 정도의 광만 받아야 잘 자라는 거죠. 오히려 햇빛을 많이 받으면 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예, 그렇죠. 있는 잎이 거군요. 타거나 어. 잎의 색깔이 연해지거나 네. 그리고 이제 노랗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요. 또 반대로 선인장 같은 경우가 강한 빛을 못 받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넓은 선인장이 쪼빛하게 자라는 네, 네. 그러면서 햇빛 쪽으로 머리를 자꾸 맞아요. 찾아서 미는. 그래서 환기와 더불어서 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물을 보통 시장에서 가시면 뭐 일주일에 몇 번 줘요? 한 달에 몇 번 줄까요?로 물으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 좀 쉬우시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식물의 상태를 보는데 식물의 흙 표면이 말랐을 때 아. 그리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넣어봤을 때 거기까지 끼가 말랐을 있나? 때 물을 네. 주는 거고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 식물과 물을 싫어하는 식물을 네. 구별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봄부터 가을까지는 여름에는 물을 많이 주시고 네. 봄, 가을에는 물 주는 양과 횟수를 늘려주시고 그러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는 또 줄이셔야 되는 줄이고. 거죠. 네. 특히나 이제 물을 많이 준 상태에서 다육식물 같은 경우가 추위가 왔다. 네네. 그러면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얼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분을 쓰시는 게 유리하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식물의 이름이 궁금하거나 식물을 관리하는 요령이 궁금하시거나 하시면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네. 식물 클리닉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아, 이름을 알 수 있는. 네, 이름도 알 수 네. 있고 뭐 이렇게 또 병충해나 뭐 재배법도 이런 알수 것들도 있고.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정원 TV라고 유튜브 정원 저희 TV. 운영하는 정원 관련된 정원의 채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거기에는 이제 구근이면 구근, 수국이면 수국 뭐 이런 형태로 종류별로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팁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다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네.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았어요. 우리 사라 선생님 오늘 큰일 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 과장님 한번 평가를 네. 해주시죠. 자, 만족하십니까? 스스로? 만족은 아니고요. 아, 제가 어. 그거는 네.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은 게 과하게 심지 않으셨다는 네, 네. 거. 왜냐하면 실제로 몬스테라 종류는 그러니까요. 많이 확장을 하는 식물이라 네. 과하게 심지 않은 것은 한 90점 정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물을 좀 이렇게 머금고 있지 않고 빨리빨리 네. 빠져야 되는 식물을 같이 심은 것은 관리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치셔야 될 네.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돌을 사용하거나 뭔가 기울을 사용해서 뭐 식물의 데코레이션을 한 것은 디자인적인 것은 또 네.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원을 보거나 숲을 볼 때도 층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높고 낮고 밑에 깔리고 옆으로 네. 퍼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디자인을 할 때 식물의 형태나 질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건데 조금 그 높낮이 네. 그다음에 다양한 색깔을 같이 네. 심으면 더 예뻐지는 맞습니다.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고쳐드려 보면 지금 이쪽 파트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다육 쪽이 마음에 전 드십니까? 다육적이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렇게 얘를 다른 데로 좀 화분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네, 네, 다육식물을 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네, 네, 네.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식물을 뽑으실 때 네. 이렇게 쑥 뽑으면 잘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뿌리 주변으로 손을 네. 파서 이렇게 심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바크는 사실은 이제 다육에는 조금 맞지 않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한번 더 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크를 쓰는 거는 난이나 네. 또 저런 큰 열대 식물들 네. 이게 이 유기물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흙이 사실은 꽉 채우면 안 되는 게 물을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을 주면서 흙이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아하. 위에까지 채우면. 네. 그래서 보통 한 1cm, 1.5cm 정도. 정도 아래로 심고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식물 뿌리가 이렇게 큰 경우는
좀 더 깊게 깊이. 파서 요즘은 정원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원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외국에 가서 상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정원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자리를 잡았고요. 네.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생기고 정원 치유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숲 치유도 들어보시고 네. 해양 치유, 치유 농업 들어보셨잖아요. 그 정원 같은 경우는 집 앞에 가까이 자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이 가드닝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향상이 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외국에서는 이미 그게 치유의 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산림청에서 지금 정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정원 치유라는 것을 법제화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정원에서 어떤 그 사람과 그 타겟, 질병의 타겟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정도에 집 주변의 정원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접할 수 있게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 좀 정원 디자이너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꿈나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니, 근데 굉장히 정갈하게 잘 심은 거는 100점. 정갈하게 잘 심은 건 100점이고, 사실은 굉장히 단아하게 예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보완을 해드리면, 일단 아까 네. 신부님 것처럼 물을 좋아하는, 많이 먹는 것과 물을 많이 안 먹어도 되는 것, 배수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이제 요런 그 행운목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드라세나 종류하고 고무나무 종류는 사실은 물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햇빛보다는 반 그늘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얘들을 같이 심어서 어딘가에 두면 얘들은 햇빛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들. 근데 얘들은 햇빛을 미관상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은 잘하신 것 같아요. 양쪽 대칭의 가운데 핵심도 있고 또 퍼지는 어떤 형태의 디자인은 좋은데 일단 생육 상태는 그렇게 고치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으시면 또 분갈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간격을 두고 심으시면 밑에 뿌리가 조금 퍼져나고 또 산세베리아 사람들이 대부분 꽃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햇빛 쨍쨍한 곳에서 잘 자라면 꽃도 봅니다. 그 클라라 선생님의 어머님 같으신 분은 꽃을 분명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전반적으로 식물, 작은 미니 가드닝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화분도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하셨고요. 여기에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 것과 물을 좀 덜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빛을 좋아하는 것과 빛을 조금 덜 좋아하는 것을 나눠 놓으면 훨씬 훌륭한 작은 가든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기가 편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약간 이 화분부터 약간 좀 고급진. 그 컨닝하시길래 제가 잘 몸으로 가리면서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요거는 다육식물만 심은 거고요. 얘들은 요 상태로 같은 양의 물을 좋아하고 같은 강도의 빛을 좋아하는 네. 형태로 같이 심었으니까 얘들은 함께 관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러브체인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아까 세네치오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들은 이렇게 하트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게 네. 하면 좋고요. 이제 이렇게 바로 내릴 수도 있고 돌을 하나 얹어서 이렇게 내리면 더 예쁘겠죠? 돌을 이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알로카시아라고 네. 우리나라 토란 종류하고 비슷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다 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칼라디움 종류는 햇빛을 보면 이제 사실은 이게 자연이 이런 색깔을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이런 너무 예쁘다. 잎을 보기 때문에 관엽식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칼라테아 같은 얘도 예쁘게 경우는 생겼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여기는 아닌데 관절처럼 밤이 되면 이렇게 탁 서고요. 아하. 낮이 되면 광합성을 하려고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이어 플랜트라고 해서 기도하는 식물. 네. 그 기도하듯이 손을 모은다고 해서 뭐 그런 식물도 있고 고사리 종류는 대부분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사리 종류가 아디안툼 같은 고사리 종류는 암모니아 잡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많이 놓고요. 그 색감도 초록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지금 다 무늬가 있지만 무늬가 없는 게 있으면 또 같이 무늬 있는 거 없는 거를 같이 디자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정말 요즘 핫한데 이거 쓰실 줄 알았는데 이게 네. 핀란드시아라고 해서요. 보시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당연히 살아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에어플랜트라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놔둬도 삽니다. 근데 이것이 공기 정화 효과가 네.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요즘 쓰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이런 예쁜 인테리어로 네네네 만드는구나. 거리화분으로 걸어서. 이렇게 넣어서 너무 예쁘다.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물을 양분은- 어떻게 주느냐? 그러니까요. 물이나 양분은 어떻게? 일단 원래는 이 상태로 있으면 공기 중에 수분,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수분. 먼지에서 양분을 흡수하면서 아하. 자라는데 나는 그래도 잘 기르고 싶다, 물도 좀 주고 싶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스프레이도 한번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팁을 드렸고요. 아유. 앞으로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정신이. 네. 그 꽃을 그러니까 생명을 돌보는 일 자체가 굉장히 네. 기쁨을 주고 얘네들이 또 얼마나 또 잘 자라면서 이렇게 좀 환한 그런 기운을 우리한테 전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직접 원예 전문가한테 이런 걸 네. 배우니까 제가 그동안에 키운 식물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 제대로 보살피지를 못한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 생육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꿈나무로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뭐 이제 원예에 대한 얘기를 네. 하지만 이제 이 원예 또 어떤 가드닝을 하면서 네. 우리 피조물 전체에 또 대한 관심, 우리 환경보호, 생태, 또 기후위기 이런 얘기 많이 네, 하는데 다 맞아요.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피조물과 우리도 하느님의 같은 그런 피조물이고 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취하고 너무 이용하면서 파괴하는 일들이 많은데 네. 이런 생명체를 보살피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신고 보니까 진짜 작은 생명도 진짜 똑같은 생명체다라는 네. 걸 또 느꼈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길 갈 때 함부로 이런 풀 같은 거 안 밟고 지나가야겠다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네. 또 토크 콘서트 포유 다음에도 우리 또 좋은 주제로 만나기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